이 이미지가 서울예대 기출이거든.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말한 이 분석 내용이 실제로 입시생이 현장에서 분석한 내용의 일부를 가져온 거야. 이런 분석이 틀린 건 아니야. 다 맞는 내용이야. 다 맞는 말이거든. 근데 중요한 거는 이미지 분석은 정답과 오답이 존재하는 시험 문제가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맞고 틀리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그럼 뭐가 더 중요하냐? 이미지를 보고 내 생각대로 연출자의 의도를 짐작해보는, 말 그대로 내 생각이 중요한 거야.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도 영어과 입시를 실제로 준비하는 방법을 소개하려고 할 텐데, 지난 시간에 작문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면 이번 시간에는 이미지 분석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야. 일단 이미지 분석이 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한 장의 이미지가 주어지고 그 이미지를 말 그대로 분석하는 거야. 근데 내가 그렇게 분석한 내용을 글로 써서 제출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말로 설명할 수도 있고, 단순히 분석하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미지를 토대로 새롭게 이야기를 구성해봐라 라고 할 수도 있어. 그리고 이미지가 한 장이 아니라 여러 장일 수도 있고, 이미지와 어떤 제시어들이 같이 나올 수도 있고, 그리고 그냥 이미지가 아니라 영화의 일부분 혹은 영화 전체를 다 보여줄 수도 있어. 근데 이러나 저러나 결국 해당 이미지를 찍은 연출자의 의도를 파악해봐라 라는 것이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라고 보면 돼. 사실 지난 영상들을 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이미지 분석을 하는 방법은 이미 소개를 한 바가 있어. 이미지 분석은 내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영화 이론들을 토대로 연출자가 그 장면을 왜 그렇게 찍었는지 연출적인 이유를 분석하는 거야. 영화의 모든 장면들은 연출자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 의도를 전달하기 위해서 아주 세심하게 공들여서 찍은 장면이다 라고 지난 시간에 설명한 바가 있지. 그래서 이미지 분석은 결국 그 영화를 찍은 연출자의 의도를 분석해보는 과정이다 라고 정리할 수 있어. 근데 내가 아마 첫 번째 영상이었을 거야. 학원이나 과외를 통해서 이미지 분석을 배운 학생들은 이미지 분석을 약간 시험 문제 풀 듯, 그러니까 정답이 존재하고 그 정답을 찾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학생들을 보는 것 같다 라는 표현을 내가 한 적이 있거든. 그게 왜 그러냐면 그냥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영화 이론들을 이미지에 그냥 단순히 적용시켜보는 데서 그치기 때문이야. 총을 들고 있는 상황과 인물의 표정을 보여주기 위해서 미디엄샷을 사용한 것 같고, 인물에게 시선을 집중시키기 위해서 정중앙에다가 인물을 배치했고, 또 인물을 좀 부각하기 위해서 뒷배경과 구분되도록 포커스를 조절했고, 인물의 표정을 부각하기 위해서 헤드룸을 좁게 썼고. 이 이미지가 서울예대 기출이거든.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말한 이 분석 내용이 실제로 입시생이 현장에서 분석한 내용의 일부를 가져온 거야. 이런 분석이 틀린 건 아니야. 다 맞는 내용이야. 다 맞는 말이거든. 근데 중요한 거는 이미지 분석은 정답과 오답이 존재하는 시험 문제가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맞고 틀리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그럼 뭐가 더 중요하냐? 이미지를 보고 내 생각대로 연출자의 의도를 짐작해보는, 말 그대로 내 생각이 중요한 거야. 연출자의 의도가 사실은 중요하지 않다. 연출자의 의도보다 그 영화를 본 내가 어떻게 받아들였고, 어떻게 해석했고, 어떻게 이해했는지가 훨씬 더 중요하다 라는 이야기를 했었지. 이미지 분석에서도 마찬가지야. 아니 내가 영화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봐도 연출 의도를 파악하기가 어려운데, 아니 달랑 이미지 한 장 봐놓고 연출 의도를 파악하는 게 가능하겠어? 말도 안 되는 얘기란 말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미지를 보고 내가 이 영화를 찍은 연출자라면, 혹은 내가 이 영화를 찍은 촬영 감독이라면, 이런 식으로 내가 주체가 돼서 이거를 찍었다면 나는 이런 의도로 찍지 않았을까 라고 상상해보는 거야. 그게 더 중요한 거라고. 이 과정을 해내는 게 이미지 분석이 실제로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목적인 거야. 인물이 보고 있고 총을 겨누고 있는 대상이 뭘까? 이 인물은 영화에서 주인공일까 아닐까? 이 영화는 장르가 뭘까? 몇 년도의 영화일까? 왜 흑백으로 찍었을까? 지금 인물이 있는 장소는 어디일까? 이 전 장면은 뭐고 다음 장면은 뭘까? 이미지를 이론적으로 분석하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런 상상을 덧붙여보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야. 왜냐면 이건 말 그대로 내 상상이잖아. 인물이 뭘 보고 있고 총을 겨누고 있는 대상이 뭐일 것 같다. 말 그대로 내 상상이라고.
이런 상상을 덧붙여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내가 뭘 알고 있고, 내가 뭘 가지고 있고, 내가 그동안 어떤 걸 공부했고, 내가 무엇을 준비했고, 내가 어떤 부분에 관심이 있고, 나는 어떤 사람인지, 이런 부분들이 내 이야기 속에서 자연스럽게 들어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뭘 알고 있고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느냐에 따라서 이미지 분석을 다르게 할 수도 있고 이야기를 달리 말할 수 있는 거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영화 사조를 열심히 공부한 학생이 이 이미지를 본다라고 쳐보자. 그럼 그 학생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저번에 내가 공부했던 필름 누아르 장르의 어떤 영화들이랑 이 이미지가 좀 비슷한 것 같은데? 라고 떠올릴 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은 이 이미지 속 영화는 필름 누아르 장르의 영화겠구나 라고 그냥 가정을 하는 거야. 맞고 틀리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중요한 건 뭐다? 내가 그 이미지를 보고 필름 누아르 장르를 떠올렸잖아. 왜 떠올렸겠어? 내가 그동안 공부했던 필름 누아르에 대한 어떤 스타일, 필름 누아르 영화의 특징들, 그런 것들이 이 이미지에서 발견이 됐기 때문에, 이 이미지와 필름 누아르 장르 스타일과 합치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이 이미지를 보고 필름 누아르 장르를 떠올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해보는 거야. 그러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냐면 필름 누아르 장르에 대해서도 공부할 만큼 영화 사조에 관심이 있고 영화 역사에 대해서 그만큼 많이 공부를 했다 라고 자연스럽게 어필할 수 있게 되는 거야. 내가 지금까지 말한 이런 방법들은 다른 어떤 방식으로도 다 적용해 볼 수가 있어. 촬영이면 촬영, 편집이면 편집, 음향이면 음향, 조명이면 조명, 미술이면 미술 다 적용해 볼 수가 있다고. 반드시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걸 가지고 있고 내가 그동안 무슨 공부를 했고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에 따라서 내가 공부한 내용들을 어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미지 분석을 마음껏 할 수 있다는 얘기야. 반드시 이미지를 철저하게 분석하려고 목맬 필요가 없다고. 대부분 학생들의 경우에는 내가 이런 얘기를 하면은 선생님 저는 그렇게까지 생각해 본 적은 없어요. 선생님 저는 그 정도로 경험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까지 말할 자신은 없어요. 보통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 근데 그럴 수 있어. 기본적으로는 평소에 영화 공부를 그만큼 성실하게 열심히 했어야 돼. 근데 그거는 앞으로도 계속 하면 되는 거야. 영화 공부는 평생 하는 거라 했잖아. 그러니까 그거는 일단 뒤로 제쳐두고 내가 이 자리에서 진짜 하고 싶은 본질적인 이야기는 뭐냐면 이미지 분석을 할 때 문제풀이 하듯이 하려고 하지 말고 주어진 이미지를 바탕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어떻게 하면 잘 살릴 수 있을지를 먼저 고민해 봐야 돼. 이게 어려운 이야기가 아니야. 이미지가 주어지면 당장 막 분석하려고 달려들지 말고 일단 먼저 이미지가 주는 어떤 인상이나 느낌을 그냥 한번 그대로 받아들여 봐.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내가 그동안 어떤 부분을 주로 공부했었고 어떤 부분에 관심이 있어 하는지에 따라서 그 이미지가 달리 보이게 된다고. 촬영이면 촬영, 편집이면 편집, 음향이면 음향, 미술이면 미술. 내가 그동안 어떤 공부를 했는지에 따라서 이미지 분석이 다르게 될 수 있다고. 그러니까 보이는 대로 이미지를 단순히 분석하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미지를 보고 든 인상을 바탕으로 내 생각을 덧붙이는 거야. 그러면 자연스럽게 내가 어떤 부분을 언급해 줘야겠구나, 어떤 부분을 얘기해야겠구나,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해야겠구나 라는 게 자연스럽게 정해져. 그 이후에 내가 그동안 배웠던, 공부했던 영화적인 이론을 토대로 살을 덧붙이는 거야. 좋은 이미지 분석은 정확한 이미지 분석이 아니라 창의적인 이미지 분석이야.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창의적인 것이다. 이미지 분석을 창의적으로 하려면 기본적으로 나 스스로가 성실하게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 성실하게 준비한 나를 어필하기 위한 개인적인 노력이 필요한 거야. 이미지 분석을 한답시고 이미지에 보이는 대로 그냥 하나하나 낱낱이 세세하게 막 분석하려고 할 필요가 없다고. 내가 많이 알고 있다, 이걸 어필하는 것보다 내가 좋아하고 더 잘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분석하면서 교수들로 하여금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필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야. 결국 이미지 분석을 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그동안 올린 강의 영상에서 줄기차게 설명을 했던 것처럼 영화 공부를 성실하게 해야 돼.
영화 공부는 좋은 영화를 어떻게 찍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다. 그러니까 나에게 있어서 좋은 영화란 무엇인가? 즉, 나에 대한 이해. 그리고 이렇게 좋은 영화를 어떻게 찍을 것인가? 영화에 대한 이해. 이 두 가지가 성실하게 준비가 된 학생만이 이미지 분석을 잘 할 수가 있게 되는 거라고. 그리고 이 얘기는 이미지 분석에만 적용되는 내용이 아니야. 작문에도 당연히 적용할 수 있는 이야기고, 이미지를 토대로 새롭게 이야기를 구성하는 그런 시험에도 당연히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이고, 이미지가 아니라 영화를 보여주고 영화에 대한 비평문을 써라. 그런 시험에도 당연히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이야. 형식만 다를 뿐이지 모든 입시 과정에 다 적용할 수 있는 이야기라고. 학교마다 저마다 입시 과정이 있지만 그 입시 과정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 학생이 어떤 학생이고 얼마나 영화를 좋아하고 그동안 어떻게 영화 공부를 했는지 그런 것들을 알아내기 위해서 입시 과정들이 있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과정만 다를 뿐이지 형식만 다를 뿐이지 그 형식에 맞춰서 나를 어필해야 된다는 점은 똑같은 거라고. 오늘은 이렇게 이미지 분석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다음 시간에는 나를 어필하기 위한 가장 좋은 시간, 가장 좋은 과정인 면접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해.